할아버지, 저 죽고 싶어요. 2023년 11월 특전사에서 복무 중이던 한 청년이 남긴 이 문장은 예비역 준장의 심장을 멈추게 만들었습니다. 매일 밝게 연락을 주고받던 손자가 어느 날 전혀 다른 말투로 보낸 문자 한 통. 그리고 그의 팔목엔 밧줄 자국이, 입가엔 멍이, 눈빛엔 생명이 없었습니다. 대체 이 아이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잠시 후 그 진실이 밝혀집니다. 2023년 11월 경기도 포천의 한 아파트에서 예비역 준장 김철수 할아버지는 손자 박민준으로부터 온 이상한 문자를 받으셨습니다. 할아버지, 저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당분간 연락 못 드릴 것 같아요. 평소 매일같이 안부 인사를 주고받던 손자가 갑자기 이런 문자를 보낸 것이 이상했습니다. 더욱 의심스러운 것은 문체였습니다. 민준이는 평소 할아버지가 아닌 할배라고 불렀거든요. 김할아버지는 즉시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영수가 민준이가 이상한 문자를 보냈는데, 아버님, 저도 방금 비슷한 문자 받았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해요. 평소 말투가 아니에요. 혹시 면회 가본 적 있어? 네, 지난주에 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독감에 걸렸다고 면회를 취소하더라고요. 그런데 목소리가 김할아버지의 직감이 경고음을 울렸습니다. 40년 군 생활, 그중 15년을 정보부대에서 근무한 경험으로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직감하셨습니다. 다음 날 새벽 김할아버지는 민준이가 복무 중인 경기도 연천의 모 특전사부대로 향하셨습니다. 특전사는 일반 보병부대와는 다른 엘리트 부대였습니다. 정문에서 면회 신청을 하자 당직 사관이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박민준 상병이 훈련 중이라 면회가 어렵다고 합니다. 훈련이 언제까지입니까? 정확한 일정은 저희도 잘 모르겠습니다. 김할아버지는 뭔가 수상함을 느끼셨습니다. 특전사에서 일반 당직 사관이 훈련 일정을 모른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부대장님과 면담을 신청하겠습니다. 김철수 예비역 준장입니다. 당직 사관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예비역 준장, 그것도 정보부대 출신이라는 것을 확인한 후 급하게 내부로 연락을 취했습니다. 1시간 후 김할아버지는 부대장실에 앉아 계셨습니다. 부대장은 대령이었는데 왠지 모르게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준장님, 갑작스럽게 오셔서 제 손자를 만나러 왔습니다. 그런데 훈련 중이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훈련입니까? 그게 기밀 훈련이라서. 김할아버지의 눈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대령, 나는 정보사령부에서 15년을 근무했소. 기밀 훈련이라면 당연히 가족 통지가 사전에 나가야 하는 것 아니오? 부대장이 당황하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게 갑작스럽게 결정된 훈련이라서. 갑작스러운 기밀 훈련? 김할아버지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런 건 없소. 지금 당장 내 손자를 만나게 해주시오. 그때 부대장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급하게 전화를 받는 부대장의 표정이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준장님,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30분 후 드디어 민준이가 면회실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김할아버지가 본 손자의 모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왼쪽 눈 주위에 멍, 입술에 상처, 그리고 무엇보다 완전히 생기를 잃은 표정. 평소 씩씩하고 밝던 손자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민준아. 할아버지. 왜 오셨어요? 저 괜찮다고 했는데. 목소리마저 떨리고 있었습니다. 김할아버지는 손자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거기에는 밧줄에 묶인 듯한 자국이 있었습니다. 누가 그랬어? 아무도 안 그랬어요. 제가 훈련 중에 다친 거예요. 거짓말이었습니다. 김할아버지는 40년 군 생활 동안 수없이 많은 거짓말을 들어봤습니다. 손자의 눈빛에서 극도의 공포와 절망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민준아, 할아버지가 정확히 무슨 일인지 알아야겠다. 솔직히 말해봐. 민준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할아버지, 저 죽고 싶어요. 그 순간 김할아버지의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왜? 무슨 일이야? 분대장들이 매일 밤마다. 민준이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김할아버지는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면회를 마치고 나온 김할아버지는 즉시 자신의 인맥을 총동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보부대 출신답게 그는 군 내부의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전화는 현역 정보사령관에게 걸었습니다. 형서가 나야. 긴급한 일이 있어서 연락했어. 준장님 오랜만입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연천 특전사 부대에서 내 손자가 괴롭힘을 당하고 있어. 정확한 실태를 파악해줘. 알겠습니다. 즉시 조사팀을 파견하겠습니다. 두 번째 전화는 국정감사를 담당하는 국회의원에게 걸었습니다. 의원님 김철수입니다. 긴급히 상의드릴 일이 있습니다. 세 번째 전화는 가장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국방부 감찰관실이었습니다. 감찰관님, 특전사 부대 내 조직적 가혹행위에 대한 즉시 조사를 요청합니다. 김할아버지의 움직임은 번개처럼 빨랐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적인 사실은 48시간 후에 드러났습니다. 정보사령부 조사팀이 가져온 보고서를 본 김할아버지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게 뭐야? 보고서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내용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조직적인 구타와 가혹행위는 기본이고 성추행, 금품 갈취, 심지어 인격 모독까지.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부대 간부들의 묵인 하에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피해자가 민준이만이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해당 부대에서 최근 3년간 자살 시도가 7건, 실제 자살이 2건 발생했다는 것도 보고서에 적혀 있었습니다. 이 부대를 박살내겠어. 김할아버지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다음 날 김할아버지는 직접 부대를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국정감사 담당 국회의원, 국방부 감찰관, 그리고 방송국 취재진까지 동행했습니다. 부대 정문에서부터 난리가 났습니다. 부대장이 급하게 나와서 저지하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대령, 당신은 즉시 보직 해제됩니다. 국방부 감찰관이 차가운 목소리로 통보했습니다. 무슨 근거로? 조직적 가혹행위 은폐 및 방조 혐의입니다. 부대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김할아버지는 직접 손자가 있는 막사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목격한 것은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이게 뭐야? 막사 한 구석에는 기압 도구들이 질비했습니다. 강목 밧줄, 심지어 전기 충격기까지. 그리고 벽에는 규칙이라는 이름으로 적힌 협박 문구들이 가득했습니다. 규칙 1 외부의 발설 시 죽음. 규칙 2 가족에게 알릴 시 더 심한 처벌. 규칙 3 모든 것은 너의 잘못. 김할아버지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민준아 나와. 민준이는 여전히 겁에 질린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의 단호한 목소리를 듣고 천천히 나왔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괜찮을까요? 저 때문에 할아버지까지. 걱정하지 마. 이제 모든 것이 끝날 거야. 그때 갑자기 막사 안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박민준. 어디 가는 거야? 분대장 김상훈 병장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민준이를 괴롭힌 주범 중 하나였습니다. 누구야 이 할아버지는? 김상훈은 김할아버지를 무시하는 듯한 말투로 말했습니다. 나는 이 아이의 할아버지다. 할아버지? 김상훈이 비웃었습니다. 그래서요? 여기는 군대예요. 민준이는 제 부하고 제가 교육하는 거예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김할아버지가 김상훈의 가슴팍을 집어쳤습니다. 40년 군 생활로 단련된 힘이었습니다. 교육이라고 했나? 김할아버지의 목소리는 지옥에서 올라온 듯 차가웠습니다. 나는 김철수 예비역 준장이다. 정보사령부에서 15년, 특전사령부에서 10년을 근무했지. 김상훈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습니다. 그리고 너 같은 쓰레기들을 처리하는 것이 내 전문이었어. 김할아버지는 김상훈을 벽에 밀쳐붙였습니다. 내 손자한테 뭘 했는지 하나하나 말해봐. 저는 말하지 않으면 내가 직접 확인하겠어. 군사법정에서 말이야. 그때 다른 가해자들도 나타났습니다. 이성호 병장, 박준성 병장. 모두 민준이를 괴롭힌 무리들이었습니다. 이 할아버지가 뭐야? 갑자기 와서 시비 거는 거야? 이성호가 건방진 말투로 말했습니다. 김할아버지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시비? 그리고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예비역 준장 신분증이었습니다. 나는 김철수 예비역 준장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지금부터 전원 군사법정에 서게 될 거야. 가해자들의 얼굴이 일순간에 창백해졌습니다.
준장님? 맞다. 그리고 이것을 봐라. 김할아버지는 휴대폰을 꺼내서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거기에는 국방부 감찰관과의 통화 녹음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현재 국방부 감찰관실, 국정감사위원회, 그리고 언론이 모두 이 부대를 주시하고 있다. 너희들의 모든 행동이 기록되고 있어. 실제로 취재진이 카메라를 들고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봐라. 김할아버지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군사경찰 수사령장. 내 친구지. 너희들을 조사할 특별수사팀이 이미 구성되었어. 가해자들이 서로를 바라보며 당황했습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내 손자에게 그리고 다른 후임들에게 한 짓들을 하나하나 다 밝혀낼 거야. 김상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사과드릴게요. 사과? 김할아버지가 냉소했습니다. 사과로 끝날 일이 아니야. 이건 범죄다. 그때 김할아버지는 민준이를 불렀습니다. 민준아, 이 자들이 너에게 뭘 했는지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해봐. 민준이는 여전히 두려워했지만 할아버지의 든든한 뒷받침을 느끼며 용기를 냈습니다. 저를 매일 밤 화장실로 끌고 가서 때렸어요. 그리고 민준이의 증언이 계속될수록 취재진과 감찰관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밧줄로 묶어서 매달기도 하고 전기 충격기로 그리고 돈을 갈취하고 김할아버지의 분노가 끌어올랐습니다. 충분해. 이제 법정에서 계속하자. 그 순간 또 다른 반전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다른 피해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민준이처럼 괴롭힘을 당한 후임병들이 용기를 내어 나온 것이었습니다. 저도 증언하겠습니다. 저도요. 순식간에 10여 명의 피해자들이 모였습니다. 김할아버지는 이들을 보며 마음이 아팠지만 동시에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좋아. 모두 함께 정의를 실현하자. 하지만 진짜 충격적인 반전은 그 다음에 있었습니다. 국방부 감찰관이 김할아버지에게 다가와 귓속말을 했습니다. 준장님,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뭔가? 이 부대의 가혹행위가 상급 부대의 지시로 이뤄진 것 같습니다. 김할아버지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무슨 말이야? 일종의 단련이라는 명목으로 의도적으로 가혹행위를 방치한 정황이 있습니다. 사단본부 차원에서 말입니다. 이것은 예상하지 못한 거대한 음모였습니다. 증거가 있어? 네, 내부 문서와 녹음 파일이 있습니다. 김할아버지는 즉시 결심했습니다. 그렇다면 끝까지 가자. 썩은 뿌리까지 모두 뽑아내겠어. 그날 밤 김할아버지는 더 큰 작전을 준비했습니다. 단순히 개별 가해자들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적 은폐와 묵인을 한 상급 부대까지 모두 응징하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단장이 직접 김할아버지를 찾아온 것입니다. 준장님, 이번 일로 많이 놀라셨을 텐데. 사단장은 정중한 척했지만 김할아버지는 그의 진짜 의도를 꿰뚫어보고 있었습니다. 사단장, 당신이 직접 왔다는 것은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스스로 인정하는 거군. 그게 아니라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오해? 김할아버지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가진 증거를 보고도 그런 말을 할 수 있겠나? 김할아버지는 테이블 위에 서류 뭉치를 내려놓았습니다. 이것은 사단본부에서 각 부대로 내려보낸 비공식 지시문이야. 정신력 강화를 위한 강도 높은 훈련 허용이라는 제목으로 말이지. 사단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부대장들 간의 대화 녹음이고 이것은 가혹행위 은폐 지시 문서야. 어떻게 그런 것들을. 내가 누구인지 잊었나? 정보부대에서 15년을 근무했어. 정보 수집은 내 전문이지. 김할아버지는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이제 선택해. 스스로 책임지고 물러날 것인가 아니면 법정에서 만날 것인가. 사단장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 후 일주일 동안 군 전체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사단장과 부대장은 즉시 보직 해제되었고 가해자들은 모두 군사법정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전군 차원의 대대적인 개혁의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가장 극적인 순간은 군사법정에서 있었습니다. 김상훈을 비롯한 가해자들이 법정에 섰을 때 김할아버지는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피고인들이 저지른 행위는 단순한 군기 위반이 아닙니다.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인권 유린이며
대한민국 군인의 명예를 실추시킨 범죄입니다. 김할아버지의 증언은 법정을 숙연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40년을 군인으로 살았습니다. 진정한 군인은 약한 자를 보호하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군인이 아니라 군복을 입은 범죄자들입니다. 판사는 김상훈에게 징역 3년, 다른 가해자들에게도 각각 2년에서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사이다는 그 다음에 있었습니다. 김할아버지는 민준이와 함께 특별한 곳을 방문했습니다. 바로 청와대였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직접 만나고 싶어 하신다고 합니다. 대통령은 김할아버지와 민준이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준장님의 용기 있는 행동이 우리 군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그저 할아버지로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 당연한 일을 하지 못해서 고통받는 가족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준장님은 모든 군 가족들의 영웅입니다. 대통령은 김할아버지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국방부 군기개혁위원회 위원장을 맡아주시겠습니까? 김할아버지는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6개월 후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김할아버지가 위원장을 맡은 개혁위원회의 활동으로 전군의 병영문화 개혁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24시간 신고 시스템, 외부 감시관 제도, 그리고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규정까지. 더욱 놀라운 것은 민준이의 변화였습니다. 할아버지, 저 이제 정말 괜찮아요. 아니,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자랑스러워요. 자랑스럽다고? 네, 할아버지 손자라는 게 자랑스러워요. 그리고 저도 할아버지처럼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민준이는 부대에서 모범병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후임병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1년 후 또 다른 반전이 있었습니다. 김할아버지의 이야기가 영화로 제작된 것입니다. 제목은 할아버지의 전쟁이었습니다. 영화는 대박을 쳤고 김할아버지는 일약 전국적인 유명인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김할아버지에게 가장 의미 있는 순간은 따로 있었습니다. 민준이의 저녁식 날이었습니다. 민준이 정말 모범적으로 군 생활을 마쳤습니다. 특히 후임병들을 보호하고 이끌어준 리더십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부대장세로 부임한의 치사에 김할아버지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할아버지, 고마워요. 할아버지가 아니었다면 저는. 아니야, 민준아. 내가 용기를 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 이제 저도 할아버지처럼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민준이는 전역 후 사회복지학과에 진학해서 군 인권 관련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2년 후 김할아버지와 민준이는 함께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군 인권보호재단을 설립한 것입니다. 할아버지, 벌써 상담 신청이 100건이 넘어왔어요. 그래? 그만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다는 뜻이구나. 재단의 활동은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1년 만에 50여 건의 군내 가혹행위 사건을 해결했고 200여 명의 피해자들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김할아버지의 가장 큰 보람은 민준이의 성장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한 피해자가 저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당신 덕분에 다시 살 희망이 생겼다고요. 그래? 정말 뿌듯하겠구나. 네, 그리고 깨달았어요. 할아버지가 저에게 해주신 일이 얼마나 대단한 일이었는지를. 김할아버지는 손자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민준아, 진정한 힘은 약한 사람을 보호하는 데 쓰는 거야. 내가 이제 그 힘을 제대로 쓰고 있구나. 3년 후 더욱 놀라운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할아버지에게 특별한 소식이 전해진 것입니다. 할아버지, 큰일 났어요. 민준이가 흥분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할아버지가 올해 자랑스러운 군인상 최고상을 받으세요. 자랑스러운 군인상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권위 있는 군 관련 상이었습니다. 그것도 현역이 아닌 예비역으로는 최초래요. 시상식 날 김할아버지는 무대에 올라 소감을 말했습니다. 이 상은 제가 받을 자격이 있는 상이 아닙니다. 진짜 영웅은 용기를 내어 진실을 말한 우리 손자 민준이와 그리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은 모든 피해자들입니다. 관중석에서 민준이가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쳤습니다. 하지만 진짜 대박 반전은 그 다음 주에 있었습니다. 김할아버지에게 청와대에서 연락이 온 것입니다. 준장님, 대통령님께서 특별한 제안이 있다고 하십니다. 김할아버지가 청와대에 도착했을 때 대통령은 놀라운 제안을 했습니다. 준장님을 국방부 차관보로 임명하고 싶습니다. 차관보라고요?
네, 새로 신설되는 군 인권보호실의 수장 말입니다. 정군의 인권보호를 총괄하는 자리죠. 김할아버지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이미 70세가 넘은 나이에 현역으로 복귀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십니까? 제 손자 민준이를 보좌관으로 임명해 주십시오. 젊은 세대의 관점이 필요합니다. 물론입니다. 이렇게 해서 할아버지와 손자는 함께 국방부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6개월 후 두 사람의 활동은 정군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제로 톨러런스 무관용 정책이 도입되어 가혹행위에 대한 처벌이 엄격해졌고 동료 보호 시스템이 만들어져 서로를 지키는 문화가 정착되었습니다. 가장 극적인 변화는 통계에서 나타났습니다. 군 내 가혹행위 신고 건수는 90% 감소했고 군 생활 만족도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1년 후 마지막 대반전이 있었습니다. 김할아버지의 이야기가 해외에도 알려져서 UN 평화상 후보에 올랐던 것입니다. 할아버지, 정말 대단해요. 전 세계가 할아버지의 이야기에 감동받고 있어요. 민준이가 신문 기사를 보여주며 흥분했습니다. 뉴욕타임스에서도 할아버지를 21세기의 영웅이라고 불렀어요. 하지만 김할아버지에게 가장 의미 있는 순간은 따로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 군인이 김할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병 최동훈입니다. 어떻게 오셨나요? 제가 3년 전에 자살을 시도했던 군인입니다. 김할아버지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때 할아버지의 개혁 정책 덕분에 부대 분위기가 바뀌어서 살 수 있었어요. 최동훈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제가 다른 후임병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할아버지처럼요. 정말 대견하구나.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제 목숨을 구해주셔서.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김할아버지의 개혁으로 살아난 젊은 군인들이 하나둘씩 찾아와 감사를 표했습니다. 5년 후 김할아버지는 75세의 나이로 국방부에서 은퇴했습니다. 은퇴식 날 정군의 장병들이 감사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김철수 차관보님 덕분에 우리 군이 진정한 강군이 되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손자를 괴롭힌 것이 우리 군 전체를 구원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켜봐 주십시오. 은퇴식에서 김할아버지는 마지막 연설을 했습니다. 저는 그저 손자를 지키려던 평범한 할아버지였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깨달았습니다. 한 사람의 용기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도 기억하십시오.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포기하지 말고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위해 끝까지 싸우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군인 정신입니다. 관중석에서 민준이가 일어나 박수를 쳤고 곧 전체가 기립박수를 쳤습니다. 현재 김할아버지는 김철수군 인권연구소를 운영하며 후진 양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준이는 국회의원에 당선되어 군 관련 법안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사무실 벽에는 특별한 액자가 걸려 있습니다. 할아버지와 손자가 함께 만든 기적. 그 옆에는 작은 글귀가 적혀 있습니다. 진정한 승리는 복수가 아니라 변화다. 어느 겨울날 저녁 할아버지와 손자는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그때 만약 포기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우리는 평생 후회하며 살았을 거야. 그리고 더 많은 젊은이들이 고통받았겠지. 다행이에요. 할아버지가 포기하지 않으셔서. 민준아, 진짜 영웅은 너야. 용기를 내어 진실을 말한 내가. 아니에요. 할아버지가 믿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창밖에는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정말 많은 것을 바꿨네요. 그래,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어. 계속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도와야지. 당연하죠. 할아버지와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어요. 두 사람은 미소를 지으며 창밖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전설이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그들이 남긴 메시지가 사람들의 마음에 울려 퍼집니다. 포기하지 마라. 한 사람의 용기가 세상을 바꾼다. 마지막 순간 가장 큰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0년 후 민준이에게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이름을 김용기라고 지었습니다. 할아버지, 이 아이가 커서도 할아버지 같은 용기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김할아버지는 증손자를 안아보며 말했습니다.
용기야, 할아버지가 너에게 물려줄 건 재산이 아니라 정의감이야. 그것이 진짜 유산이란다. 이렇게 해서 용기와 정의는 다음 세대로 이어졌고 김철수 할아버지의 정신은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진정한 영웅은 망토를 두르고 하늘을 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우는 평범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준 감동적인 이야기였습니다.